자, 우리 랩 LLM이라고 하는 폴더 있죠.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경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경로. 이 폴더 모양처럼 생긴 게 있죠. 경로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고요. 이게 디렉토리,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시고 이름은 sr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rc. 네, src. 소스 코드를 넣겠다 이런 뜻이에요. 소스 코드를 넣겠다. 방금 전에 만드셨던 .env라고 하는 폴더는 src 폴더 밑에 있으면 안 되고요. 예, 그 프로젝트 폴더 밑에 있어야 돼요. 프로젝트 폴더 밑에 .env가 있어야 되고 src라는 폴더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 폴더 밑에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 프로젝트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다시 src에서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이번에는 패키지로 만들게요. 패키지. 그리고 패키지 이름은 util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utils. 이렇게 하시면 여기 폴더가 이렇게 하나 생길 거예요. utils라고 하는 이름으로 폴더가 하나 생겨 있을 겁니다. 어, 이 파이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디렉토리하고 패키지의 차이점은 디렉토리는 init.py라고 하는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폴더 밑에 init.py라고 하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는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그냥 폴더일 뿐이에요. 폴더일 뿐인데 폴더 안에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폴더냐? 그러면 그거를 패키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폴더 디렉토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이 init 앞에 언더스코어 두 개 있어요. 밑줄 init 그다음에 밑줄이에요. 요거 열어보시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비어 있는 파일인데 요거 하나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패키지라고 하시면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은 패키지들 이렇게 임포트해서 사용을 했었었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패키지들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폴더 밑에 init, .py 요런 파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작성된 스크립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폴더들을 묶어가지고 패키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폴더들을 모아가지고 배포를 하는 거죠. 오픈소스로. 여기에는 저희가 이따가 뭔가 내용을 추가를 할 거고요. 이 utils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utils 폴더 밑에서 새로 만들기라고 하시고요. 파이썬 파일로 만들 거예요. 파이썬 파일. 그리고 이름은요. API 밑줄 키라고 할 겁니다. API 밑줄 키. 네. 이렇게 하면 파일을 새로 만들었을 때는 새로 만든 파일을 자동으로 이렇게 열어줘요. 열어주고 확장자 py라고 하는 확장자는 자동으로 되죠. 자동으로 확장자는 py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포트를 먼저 좀 할게요. 임포트 자동 완성 추천해주죠. 임포트 이렇게 OS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를 하도록 할게요. OS. 우리가 OS라고 하는 거는요. 얘가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있지? 네. OS라고 하는 거는 그 파이썬만 설치를 해도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기본 환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패키지예요. 그 뭐 폴더를 관리하거나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OS에 관련된 PC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세팅들에 관련된 패키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임포트를 할 건데 이거는 from으로 할게요. from. 네. 제가 하고 싶은 게 딱 이건데. .env import load.env. 네. 요거 할 거예요. 저희가 전 시간에 그 .env라고 하는 python.env라고 하는 패키지 설치했었죠. PIP로. 그 python.env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설치하면 우리가 .env라고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env에서 함수 이름 하나만 임포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load.env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뜻이고요. 음. 자,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정의할 거예요. 함수 이름은 이렇게 가져오다 이렇게 할 거예요. 가져오다. 얘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픈 AI를 쓸게요. 오픈 AI 키. 네. 요렇게, 오픈 AI API 키라고 할까요? API 키. 이렇게. 음. 오픈 AI 회사의 API 키를 get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네. 자, 첫 번째 이 함수에서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 폴더, 폴더 아래에 있는 .env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죠. 그죠? .env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어, 운영체제, OS 환경 변수로, 변수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게 그냥 한 줄만 쓰시면 되는데 그 한 줄이 load.env 이렇게 하시면 돼요. load.env. 요거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OS의 환경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읽어 오는 거예요. 환경 변수로 저장이 될 때는, 이 환경 변수에 저장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냐면, 키 밸류로 저장이 돼요. 키 밸류로. 아까 우리 제일 앞에 오픈 AI API 키 하고서 대문자로 썼었죠. 그죠? 그게 키고요. 그 다음에 등호 뒤에 복사 붙여넣기 했었던 거 있었죠. 그게 value예요. 어. 그래서 이 load.env는 env 파일에 있었던 어, env 파일에 있었던 얘를 그러니까 딕셔너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키, 얘가 value. 뒤쪽에 있는 게. 예, 그렇게 읽어온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value를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PI key라고 하고요. 아, 어, 정말 이 키는 꺼버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것 때문에 OS를 인풋을 한 거예요. OS.get env 이렇게 돼 있는데 get은 가져오다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env는 환경 변수 값을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환경 변수 값을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얘가 키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키. 이 키 값으로 그 키에 매핑되어져 있는 value를 읽어오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디에다 저장했냐면 API key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했죠. 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리턴을 할 거예요. return API key. 요 지역 변수 값을 리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오픈 AI를 이용하는 모든 파일에서 요 함수만 호출하면 발급받은 API 키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내용? 자,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실제로 이 함수가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메인이라고 할 거예요. 밑줄, 메인, 밑줄, 같다. 뭐랑 같다? 밑줄, 메인, 밑줄, 요거랑 같다. 그런 경우에, 이런 뜻이죠. 음.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써주실 때 작은 따옴표를 쓰거나 큰 따옴표를 쓰거나 차이가 있나요? 차이 없죠.
그죠? 어,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끝날 때도 작은 따옴표로 하시면 되고 큰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큰 따옴표로 하셔도 되죠. 그죠? 저는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쓰는 거를 선호를 해서 간단하게 변수 이름 키라고만 할까요? 자, 위에서 우리가 만든 함수가 get, open, AI, API 키 그리고 print 키. 어,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어, 값을 잘 읽어왔다는 얘기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시고요. 컨트롤 S. 실행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그 바로 if은 바로 옆에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버튼도 있고요. 위쪽에도 실행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F10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읽어온 거 맞죠? 그죠?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실행하시면 콘솔 창이 자동으로 올라올 거예요. 실행 창이 자동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사 붙여넣기 한 키가 콘솔 창에 보이면 돼요. 되셨습니까? 혹시 안 되신 분? 안 되신 분 계세요? 안 되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다 된 걸로 생각? 네. 요 위쪽에 실행 버튼으로 실행을 하실 때, 음, 이 왼쪽에 있는 실행 버튼은 현재 파일 딱 실행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API 키 파일 이름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API key.py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하겠다. 옆에 단축키 이름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F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F10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위쪽에 있는 요 실행 버튼은요. Shift F10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기능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기능이 다른 게, 옆에, 옆에 어떤 파일이 선택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실행하는 파일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직전에 main.py라고 하는 파일을 지워버리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main.py, 아마 요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위쪽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시거나 Shift F10을 쓰시면 main.py를 찾아가지고 실행하려고 해요. 근데 그 파일이 없으면 에러가 나게 되고요. 어, 여기를 지금 현재 파일 찾아가지고 하게 되면 그럼 요거 마찬가지로 요거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단축키가 Shift F10은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선택됐었던 파일, 가장 마지막에 실행했었던 그 선택됐었던 파일을 실행하는 게 Shift F10이고요. 컨트롤 Shift 그리고 F10을 누르시면 그거는 지금 현재 파일이죠. 현재 파일을 실행해 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한 줄 쭉 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현재 스크립트를 실행해 주는 게 컨트롤 Shift F1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함수가 제대로 동작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네. 이 if문을 주는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파일에서 이 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거잖아요. 임포트 할 때 이 테스트하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if문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 어떤 경우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메인이 되나요? 이 파일을 직접 실행시킬 때만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메인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돼요. 근데 다른 파일에서 얘를 임포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name 변수의 값은 메인이 아닌 파일 이름, 다른 파일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파일 이름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name 변수의 값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 코드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if문을 주는 목적은 현재 파일을 실행할 때는 실행이 되지만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 할 때는 실행돼서는 안 되는 코드. 그러니까 즉 테스트용 코드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 그 유틸스 폴더 밑에 있는 ini.py 지금 열려 있는 거 있죠? 이 ini.py 파이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from src 우리가 만든 src utils 그 다음에 API key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죠. 그죠? 여기서 import 함수 이름 get 이게 우리 만든 함수 이름이죠. 맞아요? 요렇게 함수 이름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패키지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만들어 볼 건데 다른 패키지에서 그 임포트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 어, 그러니까 요렇게만 임포트를 하면 얘를 바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 ini.py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 이걸 안 하시게 되면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 하실 때 이 문장을 그대로 다른 파일에다 쓰셔야 되는 거고요. 어, 이 ini.py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다른 패키지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인풋문을 쓰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ini.py라고 하는 스크립트의 목적은 그 다른 패키지나 다른 소스 코드에서 임포트를 쉽게 해주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src. 자, 여기까지는 util이었고요. src 밑에서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패키지 할게요. src예요, 폴더는. 음, 패키지라고 하시고요. 패키지 이름은 우리가 첫 번째란 의미로 그냥 랩 1번이라고만 할게요. 랩 01 이렇게만 할게요. 사실 패키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순서대로 쭉 진행하기 위해서 숫자 넣어봤습니다. 모든 패키지에는 이렇게 ini.p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어느 패키지 밑에 있는 ini.py를 수정할 것인지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해당 패키지마다 전부 다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폴더 밑에는 아까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파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수정할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패키지 밑에서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이라고 하시고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베이직이라고 하겠습니다. 베이직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 하나 만들어 줬죠. 그죠? 음. 자, 우리는 하나를 임포트를 할 건데 무엇을 할 거냐면 src 폴더 있죠? 그죠? 그 폴더 밑에 뭐 있었어요? 유틸스가 있었죠. 맞아요? 네. 근데 요 밑에 원래는 파일 이름까지 써야 되잖아요. 파일 이름 안 쓰고요. import 그리고 get. 자, 이렇게 하니까 펑션 이름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펑션은 src utils 밑에 있는 게 아니라 utils 밑에 있는 API key라고 하는 파일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from import 구문에서 여기가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utils라고 하는 폴더까지만 찾아가면 get open AI API key라고 하는 함수를 바로 임포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는 요 utils에 있는 게 아니라 utils가 가지고 있는 API key라고 하는 파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임포트를 하시려면 src util 파일 이름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임포트하고 함수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럼 사실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폴더 이름까지만 써도 임포트가 가능한 이유는 이게 이닛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요 폴더에 init.py에 무슨 파일 밑에 무슨 함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파일에서는 간단하게 from import를 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from, scikit-learn, import 뭐 이렇게 많이 썼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런 원리로 동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 패키지 밑에 이런 그 init 파일이 있어서 초기화 파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f 여기서도 name 이름이 같다면 뭐랑 같다면 메인 밑줄과 같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항상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모든 파일에서 전부 다 이 if문을 넣고 if문 밑에서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코드는 우리가 오픈 AI API 키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환경 변수에 저장된 오픈 AI의 API 키를 읽어 온다. 라는 일을 먼저 할 거예요. API 키라고 할까요? 벌써 추천이 되어 있죠. 코드가 추천이 되어 있죠. 이렇게 코드가 추천이 됐을 때는 탭키를 치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그 자동으로 코드가 입력이 됩니다. 코랩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이 되어져 있어요. 이 툴이. 예. 때로는 정말 너무 귀찮을 정도로 네. 그래서 코딩하기는 이렇게 쉬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오픈 AI라고 하는 오픈 AI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을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오픈 AI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 GPT한테 물어볼 질문을 GPT한테 보내고 그다음 GPT가 보내준 답변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객체를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로 브라우저에서 그냥 GPT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 클라이언트란 밑에다가 위쪽에다가 할까요? 오픈 AI 클라이언트 GPT로 어, 질문을 보내고 요청을 보내고요. 요청을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답변이겠죠. 답변을 전달받는 객체. 그래서 이 객체가 있어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변수 이름은 클라이언트라고 할 거예요.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가 오픈 AI예요. 오픈 AI. 그러니까 클래스 딱 찾아주죠. 앞에 C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클래스를 의미를 하고요. F라고 되어 있는 거는 펑션을 의미를 합니다. 어, 그래서 오픈 AI. 자, 그리고 옆에는요. 요거는 그 패키지 이름이에요. 오픈 AI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오픈 AI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엔터 해볼까요? 엔터. 코드가 자동 완성이 되는데 어떤 코드가 같이 완성이 되냐면 요런 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인풋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클래스 이름이나 사용할 함수 이름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무슨 무슨 패키지 밑에 무슨 무슨 클래스가 있다.
이거 외우고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클래스 이름이나 함수 이름만 쓰면 임포트문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슨 무슨 패키지에서 무슨 무슨 모듈에서 클래스를 임포트 하겠다라고 하는 걸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아셨죠? 네. 자, 이거는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거라 그랬죠. 객체 생성이라 그랬죠. 생성이니까 괄호. 이게 생성자 호출이죠. 이 오픈 AI라고 하는 생성자는요, 파라미터를 주셔야 되는데, 파라미터 이름이 API ke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앞에 P라고 되어져 있죠? P는 파라미터. 파라미터. 자,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면, 요 지역 변수. 여기에 키가 저장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API 키. 앞에 있는 API 키는 오픈 AI라고 하는 클래스 생성자의 파라미터 이름이고요. 뒤쪽에 있는 API 키는 우리가 여기서 선언한 지역 변수 이름입니다. 지역 변수 이름. 네. 이렇게 하면 객체가 생성이 돼요.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객체가 생성이 됐으면 어, 이제 이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오픈 AI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그 채팅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GPT에게 GPT로 GPT의 그 채팅 요청이라고 챗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챗 컴플리션 요청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턴 값이 GPT가 보내주는 답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답변은 제가 뭐라고 할 거냐, response라는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 거고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변수 있었죠. 클라이언트 점 해보세요. 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펑션 이름, 그 다음에 프로퍼티 이름, 메서드 이름,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보여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뭘 만들 거라고 했냐면, chat completion이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 그랬죠. chat, 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completions, s가 더 붙어 있군요. 네. chat completions예요. chat completions. 채팅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완성하다, 종료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요렇게 메서드를 아, 여기까지는 최시고요. completions 그 다음에 점 메서드 이름이 뭐가 있냐면 creat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create. 좀 길긴 합니다. client 점 chat 점 completions 점 create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주셔야 돼요.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모델. 여기는 문자열을 주시면 됩니다. 문자열을 주시면 되는데,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이건 주석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GPT 모델, 다시 말하면 네. 버전을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어, 지정하시는 부분인데 어떤 버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래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고요. 가장 최신 버전은 비용이 좀 커요. 어, 어,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많이 사용했었던 버전이 GPT-4.5라고 하는 버전이 있었어요. 이거 영문자 5입니다. 영문자 5인데, 어, 그리고 이 GPT-4.5도요, 좀 저렴한 버전이 있는데 그 저렴한 버전이 미니라고 하는 버전이 있었어요. 얘가 제가 어제 찾아봤거든요. 어제 찾아봤더니 0.15달러더라고요. 음.
이게 아마 토큰, 100만 토큰인가? 그 토큰당 그 가격인데, 사용하는 토큰당 가격인데, 요 정도 가격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GPT-5 나왔죠. 작년에 GPT-5가 나왔어요. 얘가, 얘도 좀 저렴한 버전이, 미니 버전이 있어요. 미니 버전이 있는데, 얘가 0.25인가?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신 버전이 있는데, 가장 최신 버전이 5.4라고 돼 있어요. 5.4, 이런 버전이 있어요. GPT 5.4. 그리고 GPT 5.4의 약간 저렴이 버전이 또 미니예요. 얘가, 0.75? 였나? 뭐, 요런 거 같아요. 이런 거 같고. 그래서,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요 정도만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문제는 없고,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 하실 때에는 가장 최신 버전. 그래서 GPT 5.4나 아니면 GPT 5.4 미니 정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사용할게요. 5.4 사용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죠. 음. 자, 이렇게 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보여주네요. 사용할 수, 4 이런 거 있고 GPT 5가 5점, 왜 이렇게 자동 선택이 이상하게 되네요. 그냥 쓸게요. GPT 5.4 미니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할 GPT 모델 설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설정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템퍼리처. 템퍼리처 기억나시죠? 템퍼리처는 뭐라 그랬어요?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1보다 크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답변들, 1보다 작으면 정형화된 답변들을 준다 그랬죠. 그죠? 1보다 작게 0.9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0.9. 템퍼리처에 대한 설명은 어제 드렸으니까 요거는 주석으로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messages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messages. 여기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어제 우리 엑사원 써봤죠? 엑사원한테 질문 던졌잖아요. 그러면 답변 왔죠? 그거랑 사용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어떤 모델 쓸 거냐? 템퍼리처는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탑 P, 탑 K 어떤 값으로 쓸 거냐? 그 다음에 메시지는 뭘 쓸 거냐? 메시지 우리 어저께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네. 리스트였는데 리스트가 원소를 뭘로 가져야 되는지 기억나세요? 딕셔너리였어요. 딕셔너리. 딕셔너리인데 이 딕셔너리는 키가 어떤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롤이라고 하는 키하고요. 롤이라고 하는 키하고 그 다음에 컨텐트라고 하는 어, 키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롤은 역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이냐, 유저냐, 아니면 비서, 어시스턴트냐 이렇게 있고 컨텐트는 그냥 사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스템 GPT한테 넌 이거야? 라고 해주는 거.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고 자, 설정 뭐 너는 어, 나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야. 뭐 이런 정도로 초기 설정을 해주는 거죠. 초기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질문. 자 여기 쉼표. 쉼표는 요거 두 번째 딕셔너리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네, 첫 번째 딕셔너리가 있고 두 번째 딕셔너리 그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도 형식은 똑같습니다. 롤이라고 하는 것과 쉼표. 그 다음에 content라고 하는 값을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사용자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유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볼까요?
넌 누구니? 해볼까요? 넌 누구니? 자, 이게 가장 간단한 뭐 템퍼리처는 사실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는 어떤 모델 사용할 거냐, 메시지는 뭐냐. 요 두 가지는 필수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어떤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설정해주는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GPT 5.4 미니 버전을 사용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GPT로 전송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전송을 하면 답변을 보내주겠죠. 그 답변은 여기 response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response를 출력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요 함수 호출 끝난 밑에서 print respons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럼 실행하실 때 컨트롤 Shift F10. 컨트롤 Shift F10은요, 파이썬 파이썬 실행 파일로 워크스페이스 랩 1번 베이직 py를 실행시키겠다. 이렇게 되죠. 네. 자, 보겠습니다. 리턴 값이요. 예, 프린트문은 요거 한 줄 있잖아요. 그죠? 리턴 값이 chat completion이라고 하는 객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chat completion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냐면 id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choices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좀 길어요. 어, 거기에 거기에 chat completion message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낸 뭔가 그 답변이 들어있는 듯 하죠. 그죠? 쭉 하고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리스판스에서 이 리턴 값에서 어떤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꺼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쉬는 시간이 돼서.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안 되시거나? 네. 그러면 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리로 가서 봐드릴게요.